AI 시대 정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에 제가 AI 시대 경제학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다른 의미에서 AI 시대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료들이나 혹은 경제학 할 때 보면은 그 평소 같았으면은 AI가 이렇게 도구로서 사용되기 전에는 한 6개월 정도 모아야 할 자료들 이런 거를 거의 한 1, 2주 안에 그 AI의 도움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체계화시킬 수 있게 돼서 그 여파로 앞에 이제 AI 시대의 경제학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세계 경제와 관련된 자료 같은 거는 그 6개월을 판다고요. 꼭 자료가 모이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AI 시대 정치학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그 AI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전혀 몰랐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한 1년 전에만 해도 모르는 내용들을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발견한 것들을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번 부제가 뭡니까? 한국 사람 민주주의를 너무 몰라. 이 말이 좀 광호하긴 한데 정말 한국 사람 민주주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치안판사제도 같은 거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 뭔데?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를 그 좀 겸손하게 우리가 AI 시대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법 3법 이 개혁이라고 하는데 제 강의를 솔직히 들어보고 나면은 그게 뭔 개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정치 문제에서는 사실은 누가 주체고 어떤 입장에서 정치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퀴즈 초딩도 할 것 같은 문제.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 특히 형사재판부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은 당연히 판사잖아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면은 한마디로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미국 가면은 답이 4번이에요. 비고의 이웃이라는 게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 존 오브 데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존 오브 데스를 보면은 이 답이 왜 4번인지가 나올 거니까요. 보자. 한번 가볼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폰트가 조금 꾸립니다. 여기보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어. 양심이라는 말을 헌법에 써놓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 한국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960년대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법률과 양심이라는 게 이게 무슨 무당 껌치는 소리냐? 왜 무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들어가서 두드려 보면은 당연히 주관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나와요.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철학적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객관적, 계량적인 법률이라는 원래 객관적이고 계량적이어야 되잖아요.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잣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법률이에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넓힐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웬 주관적 경험에 기반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것도 다음번에 나오겠죠. 800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할 거예요. 이게 모두의 이제 개나 줘라 그 양심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시자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모두의 그 정말 한국의 실태, 법률과 관련된 한국의 실태 혹은 특히 재판부가 전행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번 이제 강좌를 하면서 쭉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 다음번은 첫 번째는 뭐 영국 공무원 위그라고 가발 쓴 사람. 그 다음에 배심 재판에 들어가면 공소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배심원들은 사건의 개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일반 시민이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는 치안판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행정사건의 95%를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직 고위공무원, 고공단입니다. 1,500명인데, 검사 판사는 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는 걸 물어봐요.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사법공무원 중에 선출직, 임명직으로는 어떤 직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안관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보안관도 임명직입니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그 이제 보안관이라는 게 카운티 단위에서 뽑힙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군이나 시 수준에서의 직접 뽑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고전적인 자본주의 법원 풍경에 들어가면 판사가 저렇게 입고 있어요. 저게 왜 그러냐? 왕실이 부여한 역사적 권위와 뭐 사법부 독립성은 웃긴 소리지구만. 어쨌든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판사만 쓰는 게 아니고 변호사도 저렇게 써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게 판사의 권위는 왕이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 법복이나 이 가발, 위그가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왕권과 이렇게 싸우면서 진행이 돼요. 마그나 카르타가 두 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제일 큰 게 마그나 카르타에 가면은 세금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의회 세금 징수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판결과 관련된 배심에 대한 권리가 나와요. 그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출발했던 두 개의 고유 권리가 그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왕과 귀족이 싸웠죠. 근데 의회가 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들어오면서 왕과 귀족과 자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 노동자까지 들어오니까 의회가 국민과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그 겉으로만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그 사법부는 이미 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명목상 최고 권위일 뿐이지 실제로 사법행정에 전혀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나중에 보면은 영국의 배심제와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를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재미삼아. 자,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한국 사법부의 민난, 유전무죄, 무전유죄. 800원 횡령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또 이걸 뭐 제대로 합니까? AI를 물어봤죠. AI가 이런 거는 검색을 정말 잘해주잖아요. 2011년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800원 횡령버스 해고 사건은 이 아저씨가 그 기사 아저씨가 자판기 커피 마시려고 800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해고를 시켰어. 사실은 해고시킨 거는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서 노조 활동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횡령에 대해서 처벌을 해요. 그 애가 누구냐? 오석준이에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오석준이 대법원 판사 됐어요. 이 아저씨 대법원 판사 됐어요.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된 이유가 이 아저씨가 오석준이가 대법원 판사 되기 위해 청문회 때 이 또 다시 떠올란 거예요. 네가 이런 짓 했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 됐어. 한국은 이런 나라야. 얘가 회사가 해임한 거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어요. 11년 12월에.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은 그래갖고 해고되고 나서 장기간 직업을 못 구해갖고 블랙리스트 올랐으니까 큰 생활고를 겪었죠. 근데 오석준이는 아까 말했듯이 대법원 후보자로 돼가지고 대법관 후보자로 해갖고 대법관도 되고 잘 살고 있지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이거 양심 1, 양심 2, 고액 횡령자의 집행유예 기준, 뭐 이재용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때 양형 기준을 보면요. 피해 변제 및 합의.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경영상 필요성.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래요. 반성했냐, 범행 동기, 초범, 범죄언이. 앞에 사람은 그러면 이 피해 변제 합의, 반성, 범행 동기, 초범, 범죄언이 해당 안 되나요? 다 되죠. 800원 돌려주면 되지.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렇게 특히 2년 누구냐 이재용이 2년 4개월 때리고 4년 집행유예인가 이래가지고 내보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50억 이상 횡령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쪼개갖고 50억 밑으로 만들어서 걔를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짜 맞춰가지고 걔를 집행유예를 내보내요. 그때 중요한 내용이 국가 경제에 기여함,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침, 뭐 이런 걸 핑계 삼아고 양형을 때려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에서는 원래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 소리를 하려고 핑계가 유죄무죄, 무죄유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까지는 재미삼아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보자고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현재 그 사법 3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법과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사고를 좀 확장해보자. 확장해야 된다. 모르는 건 배워야지. 제가 이제 사실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저어리로 한번 가봤어요. 캐나다에서. 저어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하고 배심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경험은 참 소중해요. 그걸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 중에 저리로 들어가 본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일단 저리에 들어가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